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영식이 지난주에 현숙한테 보여줬던 약간은 거칠면서 폭력적인 모습. 현숙이 거절하는 그 상황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문을 쾅 하고 세게 닫으면서 들어갔던 그 사건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꽤나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는 솔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뭔가 좀 무섭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사기 영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영식의 행동은 굉장히 뜬금이 없었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뜬금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날벼락 같은 그런 일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영식이 일반적인 그런 잣대로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영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식의 첫인상은 순자였죠. 순자를 첫인상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영자하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자한테 갑자기 대쉬를 했고, 물론 바로 까였지만은, 그리고 이제 현숙으로 넘어갔어요. 현숙은 약간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영식한테 끌려가서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다, 조금 더 알아봐도 되겠다, 이 정도 느낌을 받았거든요. 현숙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고, 그리고 약대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목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보였는데, 지난번 현숙하고 데이트에서 영식이 보여줬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숙이 아예 학을 뗐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현숙하고 데이트를 할 때 영식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혀 무관심한 모습, 그리고 말꼬투리 잡기, 시비 걸기,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냥 싸우러 나온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숙도 느꼈을 거고, 못 느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현숙이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영식, 물론 본인한테 시비 걸듯이 말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언급을 하지 않은 거는 영식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로 보이고, 어쨌든 본인이 집중하지 못한 그 이유로 영식을 거절을 했죠. 그리고 영식은 약간 보면은 한 박자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이 현숙과의 데이트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거는 본인이 정숙한테 했던 얘기, 그게 좀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과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현숙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모습은 누구나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식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 지난번에는 현숙과의 데이트에서 정숙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숙과의 데이트에 집중을 하지 못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현숙과의 데이트를 그렇게 망쳐놓고, 그리고 현숙한테 까인 후에 전혀 그 분위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런저런 잡담을 나눌 때도 거기에 전혀 끼지 못하고 혼자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식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한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다른 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식이 독특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 슈퍼데이트 권을 딸 때 지었던 백일장 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시를 보더라도 좀 독특했습니다. 이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환영받지 못해 조금은 서럽지만. 영식이 하는 말 중에서 어렵게 왔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나는 솔로에 어렵게 왔다. 물론 쉽게 오지는 않았겠죠. 경쟁률도 있었을 테고 면접도 봤을 테고 쉽지 않게 온 거는 알겠는데, 유독 저 말을 자주 씁니다. 어렵게 왔다. 나름 톡하고 따서 입에 한 줌 털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 문 두드리기 딱 좋은, 씻고 가기 좋은 그런 나랑 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현숙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렵지 않은 남자다, 쉬운 남자다, 그러니까 나랑 연애하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식은
굉장히 어려운 남자입니다. 특히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최상의 난이도예요. 어려운 걸로 따지면은 1등입니다. 이번 기수 남자 출연자 중에서. 한참을 그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골똘히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순자를 불러내요. 자, 그런데 순자를 불러낼 때도 우리가 보통 이성을 불러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툭 치고 잠깐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약간은 시비 거는 듯한 모습으로 순자를 툭 치면서 얘기를 하자고 해요. 자, 그 모습을 여자 출연자들이 다 봤어요. 보면은 여자 출연자들 5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영숙 빼고 여자 출연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갑지 않게 약간 시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요. 보통은 같이 나갈 법한데 혼자서 그냥 쌩하니 나가요. 저거는 현숙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걸음걸이를 못 맞추더라고요. 기다려주는 법도 없고 그냥 본인만 쌩하고 나가요. 이게 저는 가볍게 볼 그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들을 영식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순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죠.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일단 사과는 안 할게,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여지는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자한테. 보통 여지라는 거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너한테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 여지를 주지 않을게, 나한테 대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주지 말고. 자, 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벙쪘을 거예요. 표정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순자가 당황하는 모습. 뭔 소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식이 아까 랜덤 데이트 할 때 물어본 것 같아요. 영식이 순자한테 혹시 내가 마음에 있냐고. 그러니까 순자는 전혀 없다고, 자기는 영수에 대한 마음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순자하고 영식의 랜덤 데이트 잠깐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런데 거기서 특징적인 거는 순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보통 핸드폰을 보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알고 싶지도 않을 때. 그래서 보통은 저런 것들이 예의 없는 행동,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순자가 저기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글쎄요, 저는 저게 순자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어기제, 영식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데이트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순자가 그 정도로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저 장면이 그 데이트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순자님이 내가 마음에 없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순자님이 없다.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분명히 랜덤 데이트에서 둘의 관계를 그래도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정리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이입니다. 무예요, 무. 전혀 그 어떤 것도 없는 사이인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나는 순자님이 마음에 없다, 여지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뭔가 쎄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 이게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뭐지?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순자님이 호감이 있었던 거는 맞고, 그래서 불러낸 것도 맞는데, 어쨌든 지금은 순자님이 내 마음에 없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있는지 말해줄 수 없다. 한 명인지도 말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보면은 영식의 얼굴 표정이, 얼굴 색깔이 첫째 날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어두워졌고 우울해졌어요. 첫째 날보다 훨씬 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여자 출연자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네가 그렇게 심각하냐고, 차인 건 난데. 그러니까 영식이 그냥 영고백 1차임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고백 1차임. 본인도 순자가 거절당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영고백 1차임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영식은 왜 여기서 순자를 불러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영고백 1차임을 했을까? 자,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영식이 했던 인터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영식이 좀 한 템포가 늦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숙과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현숙과의 데이트까지 끌고 갔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둘의 데이트를 완전하게 망쳐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 데이트를 망치고 나서 현숙한테 차였거든요. 그리고 차인 후에 영식의 표정을 보면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의 표정이었고 뭔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완전히 한 방 먹은 그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추측키로 영식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현숙에 대한 생각만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차였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잡아야겠다. 이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왜 차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로 보이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현숙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현숙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둘이 다시 한번 썸을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뭔가 정당성이 필요하겠죠, 본인한테도. 그래서 그 5명이 모여있는 여자 출연자들, 현숙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현숙이 보는 앞에서 순자를 데리고 나간 거죠. 자, 상황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상황을 현숙한테 얘기를 해요. 순자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영식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누군가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바로 영식입니다. 그리고 영식이 얼굴을 들이내밀자마자 수신호로 현숙을 불러내요. 나오라고. 깜짝 놀라죠, 현숙이.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낮에 얘기를 하고 나서 영식이 문을 쾅 하고 엄청 세게 닫고 들어갔거든요. 진짜 화난 사람처럼. 그러니까 순자도 약간은 장난스럽게 영식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눈치를 채고 현숙이 나가지 못하게 영식을 불러낸 거예요. 들어오라고. 뭔가 현숙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위기고 영식도 분위기가 굉장히 쎄하니까 현숙이 칼 차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너무나 단호했어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는 내일 하자고.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밤이다 보니까 더 좀 무서움을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설사 얘기를 하더라도 밝은 낮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식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순자님이랑 싸우고 온 거 아니에요. 자, 보통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오지 않죠. 일반적으로. 특히 솔로 나라 안에서는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고민 상담을 하거나 고백을 하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지 싸우고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뜬금이 없죠. 싸우고 오지 않았다. 자, 그거는 아마 본인도 의식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을 텐데 아까 5명의 여자가 있을 때 순자를 불러냈잖아요. 그때 굉장히 무뚝뚝하게 툭 치면서 나오라고 뭔가 싸울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순자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차버린 거잖아요.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좋아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여지를 주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는 순자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분위기가 굉장히 더 안 좋아졌죠. 저 얘기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순자하고 현숙이 겁을 먹고 있어요, 지금. 현숙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영식을 내보내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니까 이제 할 얘기 없는 거죠? 라면서 서둘러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식이 약간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화난 표정.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 그 생기발랄한 순자도 말이 없어지잖아요. 영식이 저런 분위기를 내버리니까. 진짜 뭔가 빡친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저는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되는 거냐고.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 현숙한테는 한참 동안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영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해도 된다고. 나는 순자님한테 아예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식이 순자를 거절한 이유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숙한테 지금 뭔가 부실이 없잖아요. 다시 말을 걸 부실이 필요한 거고 계기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순자를 불러내서 말도 안 되는 영고백 1차임을 한 겁니다. 거절을 한 거죠. 왜? 나도 이렇게 거절했다. 나는 내 1순위였던 첫인상 선택이었던 순자를 거절을 했다. 그래서 나랑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아니면은 혹시 나를 거절을 한 게 내가 첫인상을 순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했던 거고 영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얘기를 한 거죠. 나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현숙 님도 나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상황 정리가 되죠. 자, 영식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데이트를 하면서 순자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커졌지만 본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영식은 뭐 연애를 할 상황도 아닌 거는 같지만은 일단 남녀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어야 되고 뭐 소소한 농담 따먹기도 있으면 좋고 좀 그런 티키타카 그런 대화들이 일단 오고 가야 되는데 영식은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될까 안 될까? 아,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네. 이게 영자한테도 그랬고 순자한테도 그랬고 현숙은 본인이 현숙한테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조차 나눠볼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본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순자가 계속해서 호감인 거죠. 마음에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순자를 거절한 겁니다. 왜냐? 순자가 전혀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 순자는 안 되는구나. 그래, 현숙으로 가자. 현숙이 맞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런 구실을 만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순자는 내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물론 그 정리를 한 게 본인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 자존심 때문에 정리를 한 거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차피 차인 거 나도 똑같이 너를 차버리겠다. 네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나도 너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복수를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본인 마음속에 있던 순자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야, 나는 다시 현숙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는 순자를 정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영식은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서 뭔가 행동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멀티가 돼야 되는데 멀티가 안 되고 뭔가 하나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순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순자한테 본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본인이 순자를 차버린 거죠. 그리고 현숙, 말씀드렸지만 현숙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순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순자한테는 내 자리가 없어 보였고 영자가 마음에 들었지만은 영자 마음속에도 역시 내가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나름. 그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현숙한테 대화를 했는데 현숙이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현숙한테 오히려 더 못되게 굴었죠. 말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런데 그런 현숙한테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기 때문에 순자를 핑계로 해서 다시 뭔가를 하려고 말을 걸러갔지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현숙이 끝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영식은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연애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사회생활이거든요. 사회생활. 순자나 현숙 입장에서는 영식이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고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강압적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애 감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연애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상대가 아닌가 지금은. 그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그 별리사 광수 혼자 종 치던 모습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본인의 마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종을 친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수영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으로 분출이 되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물음표가 한 10개 뜨게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보다는 지금은 그 주변 사람들 이번 기수 출연자들도 그렇고 뭔가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무섭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